자, 기속력을 잘 기억하시고, 자, 일단 그 중간에 판결의 종류는 잠깐 건너뛰었다가 좀 이따 하십시다. 기속력 하는 김에 마저 같이 좀 하려고요. 537페이지 판결의 흐름 좀 지나서 기속력에 관한 얘기를 먼저 볼게요. 547페이지. 자, 547페이지 기속력에 관한 얘기를 같이 먼저 하십시다. 자, 행정소송법 30조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구속한다. 그 사건 기억하시고, 그 사건 당사자로서 행정청과 그 밖에 행정청을 기속한다. 자, 첫째, 취소 판결이 확정돼야죠. 그 기속력은 이런 인용 판결에서만 나오죠. 그죠? 인용 판결이 또 확정까지 돼야죠.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돼야지만 기판력을 위시해서 뭐 기속력, 형성력 나오는데, 특히 기속력이라는 형성력은 이렇게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만 발생하죠.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사건, 그 사건이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주관적 범위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 그래서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가 나와 있죠.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 그리고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기속력은 취소 판결에서만 발생하니까 그 처분이 취소가 된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가 우리 판례다면 처분시니까 결국 처분시까지만 존재했던 사정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 30조량에 다 나와 있어요.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가 다 이미 설명이 되어 있고, 자, 30조 2항에 가면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가 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할 때,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될 때는 그 거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 자, 판결의 취지. 판결의 취지는 어딜 봐야 할 수 있죠? 판결의 이유를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판결 주문은 아주 무색무취하게 행정청의 몇월 며칠자 무슨 처분은 위법함으로 이를 취소한다, 이것만 있을 뿐이고, 왜 취소하는지는 판결 이유가 알죠. 판결 이후에 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취소한다, 뭐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취소한다, 뭐 주차 하자가 있어서 취소한다, 뭐 내용상 하자가 있어서 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어서 취소한다. 이게 판결 이유가 다 있죠. 그래서 기소력은 판결 이유까지 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키워드는 신청에 대한이죠. 대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아니고 신청에 대한 처분이니까 신청에 대한 응답을 말하죠. 응답. 판결의 취지를 따른 응답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미 거부 처분이 판결로 취소가 된 후 다시 피고 행정청이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열어두고 있죠. 3항 가서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 신청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신청에 이때는 따른 처분, 신청한 대로 주는 처분, 우리가 이것을 인용처분이라 하죠. 인용처분. 허가를 신청했으면 허가. 그래서 신청에 대한 처분과 신청에 따른 처분은 서로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청에 따른 처분, 인용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가 된다. 자, 신청에 따른 처분, 인용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이 인용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툴 이유가 없죠. 감사하는 거죠, 오히려. 누가 다투죠? 제3자가 다투죠, 제3자가. 그래서 신청에 따른 처분, 인용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런 취소 판결 나오면 다시 30조 2항이 준용돼서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누구한테? 신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30조 2항에 관한 문제인데, 이 30조 2항은, 아니, 30조 2항과 3항에 관한 얘기로서 이제 재처분 의무에 관한 얘기인데, 재처분 의무가 규정이 두 개죠. 30조 2항, 3항. 그래서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됐을 때는 무조건 30조 2항만 가요. 3항은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많이 혼동하시던데, 제 말 잘 들으세요.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됐을 때는 무조건 30조 2항만이에요. 30조 3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에는 거부 처분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한 대로 그대로 주는 처분이에요.
내가 거부 처분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거부 처분의 문제는 무조건 30조 이항으로 끝나는 거지. 사망까지는 가지는 않고 30조 사망은 수익적 처분, 즉 제3자의 행정행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이걸 제3자가 다툴 때란 말이야. 제3자가 다툴 때. 그때 사망의 문제죠.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이 30조 이항의 재처분을 불행했을 때만 34조의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조 이항과 34조는 둘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붙어서. 예. 자, 계속 해봅시다. 기속력. 자, 의미 제도의 취지 써놨는데 이게 기속력이 이제 뭐냐면은 어떤 처분이 취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은 처분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관점에서 또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고는 승소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소송법에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특별한 혈약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번에 성질 관련해서 기속력과 기판력이 뭐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대립 논의가 있는데 일단 기속력과 기판력은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갑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그 이유가 이제 음주운전이라 해볼게요. 그래서 1월 1일 날 음주운전 했기 때문에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뭐 2월 1일쯤에 너무 긴가? 1월 10일 할까요? 1월 15일 날 운전면허 취소가 이루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1월 1일자 음주운전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1월 10일 날 면허 취소가 날라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결국 취소성을 원고가 제기하죠. 원고가 취소성을 제기했다 해볼게요. 취소성을 제기해서 요것이 이제 일단 취소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해볼게요. 취소 판결이 이루어지고 취소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피고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를 해요. 그 이유는 똑같이 음주운전 1월 1일자 음주운전을 들고 만약에 똑같이 운전면허 취소를 한다 해봅시다. 3월 10일 날 했다 해볼게요. 항상.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원고는 이제 황당한 거죠. 내가 기껏해서 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이고 또 다시 면허 취소가 똑같이 날라온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원고가 이거를 들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 해봅시다. 자, 요거를 들고 이제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지금 하는 작업을. 자, 취소송을 제기하러 가요. 자, 그러면 첫째, 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왜? 날짜가 다르잖아요. 날짜가 다르잖아요. 날짜가 다르잖아요. 다른 처분이에요. 다른 처분.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걸 잘해야 돼. 여기서부터 헷갈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혼동 온단 말이죠. 다른 처분, 같은 사건. 처분은 날짜가 다르면 다른 처분이에요. 날짜로 특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거 없어. 날짜가 다르면 다른 처분이에요. 뭐 별거 있나 그냥 날짜가 달리기 다른 처분이지. 다른 처분인데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처분이니까 다른 처분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달리 설명은 다른 처분이니까 결국 다른 소송물이라는 얘기죠. 다른 소송물. 다른 소송물이에요. 자, 따라서 자, 지금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자, 여기다 숫자를 붙여놓을까요?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자, 다른 처분이니까
소송물이 달라요. 그러므로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 거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죠. 다른 처분이니까. 자, 기판력 여러분 뭐 모르시는 않겠지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판력이 뭔가요? 다시. 자, 우리 민사소송법 조문을 따르면 기판력은 어디에 발생하죠? 판결 주문이죠. 판결 주문에는 뭐가 써 있어요? 청구 취지에 대한 판단이 거기에 언급되죠. 청구 취지가 뭐예요? 소송물이죠. 청구 취지가 소송물이에요. 뭐 별거 있나? 그래서 결국 소송물이 다르면 다른 청구 취지가 되는 거고 다른 처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른 처분이니까 다른 소송물인 거고, 그래서 기판력에 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그 결론이 뭐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같은 사건이죠. 그죠? 소송물은 다르지만 사건은 같죠. 한 번 판단했는데 또 지금 들고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자,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 반한다? 기속력에 위반돼요. 따라서 기선적인 반응, 취소판 기선적인 반응. 따라서, 자, 현역이 반응. 따라서, 이거 어땠을까요? 따라서, 그리고 기선 위반을 갖고 우리가 법원은 무슨 판결을 했다?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판력에 반하지 않으니까 소재기가 허용되는 거고, 이걸 법원이 심리한다는 얘기고, 심리해서 기선력에 반한다, 인용 판결하겠다. 이게 기선력과 기판력과의 관계. 됐죠? 끝. 다른 거죠? 적용 구문이 다르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게 저거예요. 저게 왜 다른 처분이냐? 이게 어려운 거죠. 같은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은 날짜가, 특정된 날짜가 다르면 다른 처분이에요. 됐죠? 네, 뭐 더 설명할 거 없어요. 네. 그래서 기속력과 기판력은 구분된다. 네, 이게 2번 얘기 결론. 같이 보지 말고 구분되는 효력이다. 그래서 기속력은 어떤 피고 행정처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가지고 전에 했던 가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특수한 행정소송법상의 효력이에요. 기판력과는 구별되나. 특수효력사를 타당하다. 혼동해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자, 2번 성질 설명했고, 그래서 판례가 가끔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판례가 혼동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혼동했던 판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혼동하지 않고 기속력과 기판력을 구분해서 철저하게 요즘은 최근은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범위. 기속력의 범위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범위 따로 내용 따로 공부하는 것은 바보죠. 자, 기속력이라는 어느 하나의 물건이 있다 해봅시다. 물건이 있을 때 어떤 기속력이라는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관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평면으로 보겠다. 이게 만약에 범위라면 수직으로 보겠다. 이게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기속력이라는 것은 결국 범위와 내용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같이 공부하는 같이.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쓰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언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속력의 범위를 먼저 쓰나요? 마음대로 쓰세요. 편 쓰고 싶은 대로. 하나만 써도 돼요. 근데 둘 다 쓰는 게 좋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하나만 쓰던 둘 다 쓰던 순서를 바꿔 쓰든 엎어 쓰든 마음대로 하시되,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같이 언급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기속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방어제로 쓴다면 가장 좋은 거는 내용도 쓰고 범위도 쓰고 다 쓰시면 돼요. 다. 그렇게 쓰다 보면 이제 기속력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보여주니까. 자, 범위. 기판력의 범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당사자, 그리고 승계인이죠. 기속력은 당사자 중 행정청. 양에만 당사자 중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까지만. 그래서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30조이랑 당사자 중에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까지. 그 다음에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인데 반해서 기속력은 뭐 판결 이유다, 판결 주문이다 이렇게 어느 한 곳에 고정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기소력은 뭐 하는 거죠?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판결의 취지를 봐야죠. 취지. 판결의 취지는 뭘 봐야 알아요? 판결 이유를 봐야 돼요. 판결 이유를 봐야 돼요. 그럼 판결 이유를 우리가 착착 뒤져봐서 아 이게 지금 내용상하자가 이유인지 절차상 하자 때문에 취소가 된 건지 그걸 다 뒤져봐야 하는 거죠. 판결 이유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판결 이유를 고려한다가 사실 정답이죠. 판결 이유를 고려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판결 이유를 고려해서 결국 판결 이후에 적시된 개개 위법 사유를 감안해서 결국 기소력이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정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가면 결국 기소력은 결국 그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31년에 본 것처럼 그 사건에 관해서 기소력이 미치므로 서로 다른 사건은 기소력이 미치지가 않는 거고 이 사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 갖고 기소력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써놨죠. 네. 자, 그 다음에 다번의 시간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 즉 위법했을 때만 어떤 처분이 위법했을 때만 인정되는 효력이니까 결국 위법 판단의 기준시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겠고 우리 판례가 철저하게 위법 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보니까 처분시까지 존재했던 사정만 고려해서 만약에 처분 이후에 법령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법령에 따라 가지고 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해도 기속력에 반하지를 않아요. 자, 범위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했고요. 그래서 이 범위는 간단하게 이렇게 다 정리해서 머릿속에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4번의 내용. 자, 기속력의 내용은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반재결, 반복금지효,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또는 결과제거 의무. 그래서 반재원 또는 반재결이 하는데 이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결과제거 의무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문제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면서 면허증을 뺏겼다. 압수당한 면허증을 돌려받을 거냐 또는 압류처분을 당해가지고 압류처분 취소동을 제기하면서 압류된 물건을 돌려받을 거냐 이렇게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말고는 이건 결과제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보통 반복금지 의무하고 재처분 의무 이 두 가지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것도 좀 더 자세히 보면 소위 적극적 처분, 자 운전면허 취소라든가 입대처분 같은 침입적 처분은 일단 반복금지효만 문제가 되고 아까 본 것처럼 거부처분은 반복금지효하고 재처분 의무가 같이 작용을 해요. 같이. 뭐라고요? 거부처분은 반복금지효하고 재처분 의무가 같이 작용해요. 그래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면 반복금지효 위반이 아니에요. 같이 작용하니까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반복금지효 위반이 돼요. 같이 작용. 마찬가지로 사망에 제3자의 행정이 절차상에 하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반복금지효하고 재처분 의무가 같이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쓰면 바보가 되는 거죠. 반복금지효에 위반하진 않았으나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거짓말 되는 거예요. 반복금지효에 위반했으나 재처분 의무 이행한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이런 것들은. 반복금지효 위반이 아니면 재처분 의무 이행한 거예요. 그래야지 기소력이 종합적으로 설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같이 보십시다. 자, 4번의 내용, 개설. 기속력은 소극적 효력으로서 반복금지효, 적극적 효력으로서 재처분 의무하고 결과적 의무, 그래서 반재결이 내용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중 재처분 의무와 관련해서 우리 행소법 30조 2항 그리고 제3자의 행정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는 3조 3항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고 있더라. 자, 그럼 먼저 반복금지효부터 봅시다. 반복금지효는 기속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어떤 경우든 다 밑에 깔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반복금지는 소극적 효력이니까 반복금지만 문제될 때는 사실 그것만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재처분 의무가 얹어지면 재처분 의무는 적극적 의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형법에서 자기하고 부자기 경합하면은 자기가 우선되듯이 재처분 의무는 반복금지효는 하지 말아야 되는 부자기 형태의 의무예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재처분 의무는 적극적 형태의 의무죠. 그래서 만약에 재처분 의무가 얹어지면 재처분 의무가 보이는 거고 그렇다면 작용은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그러나 재처분 의무가 얹어지지 않으면 반복금지효만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렵나요? 그래서
침입적 처분 같은 경우는 30조 2항과 3항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30조 1항만 딱 보여가지고 반복금지 이것만 쓰게 되는 거고, 거부처분 같은 경우는 30조 2항이 걸린단 말이에요. 2항이 보이니까 반복금지 밑에 깔고 재처분로가 위에 덮어지니까 재처분로가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보니까 그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는 그것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용은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안 되겠죠? 제가 설명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부처분을 다툴 때, 거부처분에 관한 기소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반복금지효로 풀 수도 있고 재처분으로 풀 수도 있어요. 사실 둘 다 풀 수 있는 거죠.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풀면 되는 거지, 반복금지로 풀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 재처분으로 풀었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두 가지 같이 작용하니까. 자, 일단 듣고 무슨 말인지 한번 계속 들어봅시다. 자, 기소력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자, 먼저 반복금지부터. 반복금지는 일단 기본이에요. 기소력이 가장 기본. 베이스. 그래서 전에 했던 과오,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단 가장 기본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반복금지효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통 적극적 처분, 특히 침입적 처분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한번 써봤어요. 한번 보십시다. 자, 내용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소력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자, 만약에 세 번째 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를 든다면 서로 다른 사건이니까 기소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어떤 건가요? 이거는 갑이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그때 취소의 사유가 음주운전이었더라. 자, 취소가 됐어요. 판결이 취소가 되고 나중에 행정청에 신호위반 갖고 재처분할 수 있어요? 아니, 신호위반 갖고 면허 취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건이니까. 기소력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갖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소력은 판결의 취지를 보는 거니까 만약에 취소 판결의 그 취지가, 판결의 사유가, 판결의 취지가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취소했다라는 걸 판결 이유에 있다면 그걸 고려해서 행정청이 절차상의 하자를 다 시정하고 다시 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절차제 독자성을 긍정하는 거죠. 그죠? 일단 절차제 독자성 논의하고 같이 연결됐죠?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을 좀 보세요. 동일 처분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력에 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어떤 경우냐? 자, 다음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자,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 취소 처분. 예를 들면 제가 불량식품 판매를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 불량식품 판매에 대해서는 뭐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어요. 다만 불량식품은 뭐 100원어치 팔았는데 면허 취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 이제 법원이 문제 삼아가지고 그 처분을 취소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서 너무 과한 처분이니까 깎은 다음에 불량식품을 이유로 면허 정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얘기죠. 그래서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법원이 취소했을 때는 똑같은 법규 위반, 똑같이 불량식품 판매를 이유로 해가지고 영업허가 정지할 수 있죠. 판결의 취지에 따른 거죠. 그러나 자, 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라는 걸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제가 불량식품을 팔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 삼아가지고 법원이 취소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행정청이 불량식품 판매를 이유로 똑같은 날짜에 불량식품 판매를 이유로 영업 정지한다는 것은 이거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들고 들어온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부분, 답안의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가 첫 번째 30조 2항의 문제가 될 때가 있죠. 그 양가로 1번.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됐을 때 가로 열고 30조 2항이에요. 30조 2항. 그래서 거부 처분은 무조건 30조 2항으로 가지 3항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몇 번씩 말했지만. 자,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됐을 때 우리 30조 2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신청에 따른 처분? 아니죠. 신청에 대한 처분이죠.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애초부터 다시 거부될 수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신청에 대한 처분은 응답이니까 그 응답은 인용 처분일 수도 있지만 거부 처분일 수도 있잖아요. 응답이니까. 자, 그래서 자, 양가로 나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런 재처분음의 내용. 첫째, 자, 거기 이제 어려운 표현 나와요. 거부 처분이 실체적 하자로 취소가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방가로 이번에 거부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먼저 그 다음 페이지 먼저 보십시다. 자, 550페이지에 가서 거부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별건 아니에요. 일단 읽어보고, 거부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가 됐을 때는 우리 처분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정과 같은 내용의 거부 처분을 해도 기소력이 반하지 않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판결의 취지가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라 라면 절차자 시정하고 정과 같은 내용의 처분해도 기소력이 반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잘 들어봐요. 다만 거부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말이 맞는데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미 다 공부했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첫째, 거부 처분의 경우에 사전 통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청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 제시할 때 굉장히 완화시켜서 판례가 봐주고 있죠. 그래서 제 기억에 지금까지 제가 판례를 많이 공부했고 연구한 사람이니까 맨날 판례만 보는데 거부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가 된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이런 사건 자체가 없어요. 사건 자체가 안 나와요. 됐죠? 이런 사건이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 혹시 찾았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주 저한테 귀중한 자료니까. 제 통계는 없어요, 아직 한 번은. 자, 그러면 결국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돌아와서 550페이지 돌아와서 거부 처분이 실체적 하자로 취소된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허가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했는데 허가 발급이 거부된 거죠. 왜 거부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를 든다든가 또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거부사에 들어가지고 허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죠. 자, 그럼 이제 구조로 좁혀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다. 그죠? 우리가 이런저런 거부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좁혀가지고 보면 돼요. 확 좁혀서. 그러면 결국 거부 처분이 실체상 하자로 취소됐다는 얘기는 내가 허가 요건을 모두 다 갖추었는데 왜 거부했냐 그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이 법률이 변경됐느냐 안 됐느냐. 즉 거부 처분 이후에 거부 처분이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어요. 거부 처분 이후에 하여간 재처분하기 전에, 자, 거부 처분 이후에 거부 처분이 있었고 재처분하죠. 자, 물론 시간들이 이렇죠. 거부 처분이 있었을 거고 소재기가 있었을 거고 판결이 나오고 재처분하겠죠. 그죠? 시간 순서로 거부 처분한 다음에 소송 제기하고 심리해서 판결 나오고 그 다음에 취소 판결 이후에 재처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 사이 아무 때든지 이 사이 아무 때든지. 그래서 거부 처분 이후에 결국 재처분하기 전에 어느 시점이든 간에 법률이 변경된다, 안 됐다. 이걸 먼저 보라는 얘기죠. 법률이 변경됐나 안 됐나 이걸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이 법률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경과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란 말이죠. 뭐라고? 두 가지 보라는 얘기. 첫째 뭘 보라는 얘기죠? 법률 변경이 있냐를 보고, 둘째 법률 변경이 있을 때 뭘 보라는 얘기죠? 경과 규정을 봐요. 그래서 첫째, 만약에 법률 변경이 있었다. 자, 언제라고요? 거부 처분 시부터 소재기 사이에 바뀌어도 상관없고 소재기 이후에 취소 판결 나오기 이 사이에 바뀌어도 상관없고 심지어 판결 이후에 재처분하기 직전 그 전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시점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요 사이에 법률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법률에 근거해서 다시 거부할 수도 있죠. 왜? 재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니까. 재처분 시점에 법률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변경된 법률에 근거해서 다시 거부할 수 있어요. 다시 처분할 수 있어요. 다시 전과 같은 내용 처분할 수 있어요. 다만 뭐가 있으면 경과 규정이 있으면 법률 변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경과 규정은 뭐냐면은 법률이 바뀌었지만 그 법률 부칙에다가 종전의 허가를 신청하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게 경과 규정이죠. 그래서 경과 규정이 있으면
법률 변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법률에 근거 다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됐죠? 네, 다시 봅시다. 읽어볼게요. 그래서 자, 이 가번에 자, 이 부분을 완벽하게 보십시다.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거부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이 개정 시점은 세 가지가 가능하죠. 그죠? 하여간 거부 처분과 다시 재처분 요 시점에 아무 때는 상관없어요. 거부 처분 후에 법령이 변경되어 개정됐을 때, 이때 시행됐을 때 개정된 법령의 허가 기준 들어서 이걸 못 충족했다라는 이유로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재처분 시점의 법률이 이러니까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거부 처분도 우리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재처분에 해당하고 이 재처분은 반복금지효에 반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 판례 표현에 따르면 이런 거부 처분도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반복금지효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즉 반복금지효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처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란 말이죠. 자, 끊고 다만 개정법령에서 이미 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는 종전규정에 따른다라는 취지의 경과규정. 자, 경과규정이 있으면 법률 변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변경된 법령에 근거해서 다시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거부했으면 반복금지에 반하는 것이고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예. 됐고, 자, 두 번째 오른쪽 가서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없을 때, 즉 거부 처분 이후에 법률 변경이 없을 때 오른쪽 넘어가서 거부 처분 이후에 법률 변경이 없을 때는 여러분은 이제 상대방이 신청한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따라 달라져요. 상대방이 신청한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일단 좀 더 읽어봅시다. 기속행위일 때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거부했으면 기소력에 보통 위반된단 말이죠. 그러나 재량행위일 때는 재량에 하자 없는 처분만 하면 되니까 다시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일단 일반적인 얘기. 일단 보통 책에서 이렇게 쓰죠. 자, 근데 우리 다시 한번 그동안 배운 거 바탕으로 해서 눈을 크게 한번 떠봅시다. 자, 지금 거부 처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신청한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적 처분이 우리 판례상 기속행위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우리 판례 수익적 처분은 재량행위다. 안 들었어요? 기억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설적으로는 이걸 기속재량으로 구분하지만 우리 판례 따르면 다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수업 새로 하는 건가 지금? 앞에 거 싹 리셋했어요 지금 이미? 리셋했어요? 리셋했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는 저는 다 뭐예요? 결국 다 재량행위예요 지금. 결국. 재량행위가 난 얘기니까 결국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문제가 돼가지고 거부처분이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행정청이 다시 적법한 재량권 행사해서 가능하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처분을 해줘야 되겠지만 적법하게 재량권 행사해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정이 생겼다. 그럼 거부해야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보통 책에서는 기속재량 나눠서 본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재량행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네 번째 줄부터죠. 반면에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행해진 것이므로 행정청은 반드시 신청에 따라 처분할 필요는 없고 행정청은 재량의 하자 없는 처분을 하면 되니까 이 처분은 대체적으로 인용 처분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 처분이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판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 얘기는 참고로 보시고. 자, 됐죠? 네. 그럼 정리해 봅시다. 뭐 별거 없네요. 일단 거부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가 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건 일단은 뭐 우리가 뭐 다 쓰라 그러면 몰라도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면 이거 사례로 쓸 일은 없을 테고 결국 여러 번 사례 나오는 것은 거부 처분이 실질적 하자로 취소가 되는 경우들인데 이거는 일단 법령 변경이 있느냐 없느냐 제일 먼저 봐서 법령 변경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변경된 법령에 따라 다시 거부할 수 있어요. 있지만 이 법령에 뭐가 있으면 경과 규정이 있으면 다시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법률 변경이 없다 그러면 결국 재량행위일 테니까 결국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취소가 됐을 테니까 결국 행정청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해서 다시 인용처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시 거부할 수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이렇게 됐죠? 깔끔하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실무적인 태도까지 같이 설명해서 감안해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거부 처분에 관한 얘기고, 자, 그 다음 끊고 552페이지로 가봅시다. 552페이지. 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제3자의 행정행위가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가 된 경우, 이거는 조금 사례가 필요하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갑에게 영업 허가가 나갔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을이 이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해봅시다. 뭐 경업자 관계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을은 이제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자래요. 기존 영업권자고, 얘는 신규고. 자, 이런 상태인데, 이 영업 허가에 있어서 여기에 만약에 허가를 내줄 때 준수해야 될 절차상의 요건을 만약에 흠결했다 합시다. 영업 허가가. 자, 내줘서는 안 될 건데 내줬다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뭐 갑이야 소송을 제기할 일은 없겠죠. 자, 그러면 첫째,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갑은 영업 허가를 신청했겠죠. 그 전에 영업 허가를 신청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이죠. 그래서 이 영업 허가가 이게 바로 신청에 따른 처분이죠. 그죠? 30조 3항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요. 지금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처분을 받은 자가 다툴 일은 없고, 이제 누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제3자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항상 이런 구조예요. 30조 3항은 무조건 이런 구조, 무조건. 다른 예는 다른 경우 거부 처분 관계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자, 이 취소송에서 자, 이제 가정해 봅시다. 취소 판결이 나오고 판결이 확정이 됐으면 이 판결의 취지는 뭐겠어요? 왜 취소 판결했을까요? 저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됐으니까 저거 시정하라는 얘기죠. 그걸 취소했겠죠. 자,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 피고 행정청은 일단 행정청에서 할게요. 자, 이 피고 행정청 잠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원고를 할게요. 얘가 원고죠. 을이 원고고, 그 다음에 갑은 소송의 제3자고, 처분의 신청 소송의 제3자고, 얘가 피고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고의 원고. 자, 원고는 저 처분이 취소가 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뭐 더 원고는 필요 없죠. 자, 그런데, 자, 우리 판례는 이후에, 우리 판례가 아니고, 우리 법정, 우리 30조 3항은 이렇게 신청에 따른 처분의 절차상의 취소가 됐을 때, 이때 다시 갑에게 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면서 이때는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게 돼 있죠. 신청에 대한 처분. 그러면 신청에 대한 처분은 뭐겠어요? 이 신청에 대한 처분은 결국 허가일 수도 있겠죠. 신청 영업 허가일 수도 있지만, 즉 인용 처분일 수도 있지만 거부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갑에게는 거부든 허가든 다시 뭔가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30조 3항의 취지예요. 자, 좀 아직까지는 쉬워요. 자, 이제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해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자, 30조 3항을 읽어봐요. 어떻게 돼 있나? 자, 어려우니까 이해 못하는 것도 뭐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한번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소지가 되니까 읽어보십시다. 자,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가 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래서 어떻게 준용하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가 될 때는 어디 준용해요? 경우에부터 준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준용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30조 3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올라가서 그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일단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쉬운 경우예요. 쉬운 경우. 쉬운 경우. 조금 더 어렵게 꽈봅시다. 꽈봅시다. 자, 색깔 있는 편 있으면 이제 꽈볼게요. 경업자를 지우고 이거를 경원자로 바꿔요. 경원자로. 이제 좀 어렵게 가는 거예요. 어렵게. 쉬운 거 했으니까 어렵게 가는 거면 저걸 경업자를 주고 경원자로 바꿔봐요. 그러면 자, 지금 영업허가가 갑에게 나왔다는 얘기는 을은 거부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부당했다는 얘기죠. 을 입장에서 자신의 거부 처분을 넣으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되겠고 30조 2항의 문제죠.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것부터 하고, 자, 을이 저 갑의 허가를 다툴 수도 있죠. 지금 그렇게 갖다 해봅시다. 그러면 을이 갑의 허가를 다투면서 저 영업허가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저거를 취소하겠다 해서 요거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돼요. 그러면 갑에게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겠죠.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바꿉시다. 그러면 이 신청에 대한 처분이 갑에게, 자, 이제 다시 좀 써볼까요? 신청에 대한 처분이 허가일 수도 있고 거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갑에게 허가가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이건 뭐라는 거죠? 을에게는 거부가 되는 거죠. 갑에 대한 신청에 대한 처분이 거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을에게는 허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3조 3항은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심사. 백지 상태로 재심사하라 그 얘기예요. 이 신청에 대한 처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재심사. 백지 상태에서 재심사란 재심사. 자, 유사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 자, 로스쿨 예비인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남대학교에서 로스쿨 예비인과 받아냈는데 조선대가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만히 사정을 뒤져보니까 그 전남 권역, 제주 전역 전남 권역에서 심사함에 로스쿨 그 심사위원회에서 포함돼서는 안 될 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 중에 전남대 교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재척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게 지금 배제가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노스쿨 뭐 심의위원이라 할까요? 노스쿨 뭐 인가처분 심의위원회. 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교과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죠. 네? 구조가. 그러면 위원회에 주체사항의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 교과부 장관의 이 처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어렵나? 다시 천천히.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다시 지금. 어렵게까지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 자, 지금 두 단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서 만약에 주체상의 하자가 있어요. 지금 재척사유가 발생했단 말이죠. 여기 주체하자가 있으면 이 장관의 이 처분 결정, 예비인가를 합시다. 예비인가 결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관이 결정하기 전에 절차의 여건이니까 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자, 전남대학교가 예비인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조선대학교는 시비를 걸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봅시다. 제기했는데 여기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은 경화자 관계예요. 하나 받으면 하나 못 받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라는 얘기는 결국 만약에 전남대학교에게 다시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얘기는 조선대는 못 받는다는 얘기고 반대라는 얘기죠. 만약에 조선대 준다는 얘기는 전남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게 무슨 얘기? 이게 재심사라는 거 재심사. 백지 상태 재심사. 경원자 관계 된 백지 상태 재심사를 말하는 거 재심사. 특히 33항이 경원자성에서 많이 써먹어요. 경원자성에서. 자, 이해됐어요? 일단 요게 첫 번째. 아직 안 끝났어요. 이해됐나요? 재밌잖아요. 뭐 재밌죠 되게. 재미없어요? 난 재밌는데. 재밌잖아요. 그 탁탁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재밌잖아요.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냥 넘어가? 뭐 여러분 알던 말던 나는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조선대학교 못 받은 조선대학교가 저 전남대학교 예비인가를 다투는 거 말고 자신이 거부당한 거니까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죠? 거부처분 취소송 가면 뭐가 되죠? 30조 2항의 문제죠. 그럼 신청에 대한 처분이니까 결국 그것도 뭐가 돼요? 재심사. 그래서 결론이 똑같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똑같죠. 신청에 대한 처분이니까 결국은 뭐야? 조선대 입장에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런 조문이 있어야지만이 원고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원고 입장에서 내가 쟤에 대한 허가를 취소를 거는 소송을 가던 내 거부 처분을 다투던 결과가 같아야죠. 달라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달라지면 이거 누가 소송을 제기할 거냐고요. 같아져야 되겠죠. 그 결론이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원자 관계에서는 결국 신청에 대한 처분이 결국 뭐가 돼요? 재심사로 있는 재심사.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보시는 교과서에는 전혀 없을 거고 논문이나 뒤져봐야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됐어요? 이해됐어요? 넘어가십시다. 이거를 간단하게 볼 게 아니고 이런 취지가 있는 조문들이에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라본의 이제 결과 제거 의무, 원상 회복 의무는 그때 특히 필요할 때 특히 이제 내일쯤 우리가 무효 등 확인 소송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아주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5번에 가서 기소력이 위반되면 무조건 물이 팔렸다면 무효죠. 기소력에 위반된 처분 무효다. 이건 절대적 무효 사유죠. 무효다. 라고 보죠. 자, 오른쪽 문제를 좀 풀어보십시다. 하여튼 기소력이 제일 재밌어요. 그죠? 머리도 아프지만 아기자기하고 막 수학 공식 맡아서 탁탁탁탁 맞아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기소력 확실하게 이해하면 뭐 행정법 다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2007년 사시문제. 유흥지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갑은 청소년 을을 유흥접객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하게 했다. 영업허가 취소를 받았다. 불복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취소 판결을 받았고 확정됐다. 그 이후에 A 처분 위법 여부에 관한 것과 그 동고를 검토하시오. 자, 1번. 위 확정 판결은 A가 청문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영업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자, 청문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뭘 봐야 하는 거죠? 판결 이유를 봐야 하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언젠가 문제 한번 만들고 싶은데 제대로 문제를 만들려면 뭘 보여줄까요? 판결문을 보여줘야죠. 판결문을 딱 봐서 판결 주문 딱 보여주고 판결 이유 쫙 보여줘가지고 네가 보고 판단하라. 원래 이게 제대로 된 문제죠. 그죠? 판결 주문 딱 보고 판결 이유 보고 그 다음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판결 주문 판결 이유 그 다음에 피고의 새로운 처분장 또 보여야죠. 이걸 문제에서 쫙 보여주면서 네가 보고 판단하라. 원래 이게 제대로 된 문제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너무 길어지고 특히 사례 문제라면 한 수십 장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 내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기소력처럼 쉬운 문제가 없어요. 자, 1번 위약정 판결은 A가 청문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그 영업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판결 확정 후 청문조사를 거치면 전에 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시정된 거죠. 다시 취소만 할 수 있어요? 있죠. 기소력에 반하지 않는다. 자, 조심할 것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들어봐요. 자, 이렇게 보면 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억울한데? 억울할 게 한 개도 없는 게 기속력에만 반하지 않을 뿐이에요. 기속력이라는 것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의 하나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때 지금 취소 판결을 받고 지금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았는데 또 날라오죠. 똑같이 처분. 그죠? 날라오죠. 이거 뭐 하면 돼? 내가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에 했던 처분이 지금 반복됐으니까 기소력에 반한다라고 주장하겠죠. 근데 그것만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법 사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결국 이것은 이 처분은 기속력에만 반하지 않는 거지 다른 위법 사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울할 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억울하실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쓸 때 기속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쓰면 절름발이로 답안을 쓰는 거예요. 기속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위법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다 이렇게 쓴 게 완벽한 답안이죠. 자,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계속 나와요. 지금 여러분 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졸면 막 허벅지 찢고 막 칼로 찍더라도, 이건 다시 여러분, 다시 딴 데 가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기속력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 전공 분야니까, 제 주전공 분야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 안 돼. 기속력, 그러니까 많이 써요. 많이 실수를 많이 해.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으로 적법하다. 이거는 절름발이 답안이니까.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으로 다른 위법 사유가 없는 한 이게 꼭 나와야 돼요. 왜냐면 다른 위법 사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의 기속력은 소송에서의 주장 사유일 뿐이기 때문에. 됐어요?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올 거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위 확정 판결은 의리 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위 판결 확정 후 의리 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자, 지금 피고가 의리 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소송 계속 중에 주장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지금 뭐가 발생했어요? 차단효가 발생했죠. 그죠? 아까 우리가 판례 봤잖아요. 차단효가 그러니까 차단효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주장할 수, 이건 지금 뭐가 아니야? 폐기된 거야. 마찬가지로 폐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의리 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무리 뭐 있다 할지라도 이 증거는 과거부터 있었겠지만 지금 발견한 거죠. 이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차단효가 발생했으니까.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걸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결국 다시 분석해보면 처음 했던 처분이 뭐죠? 의리 청소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취소한 거죠. 나중 처분도 의리 청소년이 아니다 취소한 거죠. 많이 보였네요. 자, 처음 처분이 의리 청소년이야. 보였죠. 의리 청소년이다. 그래서 취소한 거고, 나중 처분도 의리 청소년이야 취소한 거죠. 같은 사건이죠. 한 사건이죠. 그죠? 기존에게 반하는 거죠. 자, 이 문제 어려운 거 알아요, 다시. 자, 지금 아주 쉽게만 풀어볼게. 이건 사실 기판력까지 같이 결부된 문제긴 해요. 자, 일단 가장 간단하게 푼다면 이거죠. 지금 영업허가 취소 받았는데 결국 똑같은 사유죠. 그죠? 분석하면 지금 의리 청소년이다. 그래서 취소한 거고, 나중도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사유죠. 그죠? 똑같은 사유죠. 똑같잖아요, 사유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푼다면, 아, 사유가 같네. 같은 사건이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과 동생이 인정되는 같은 사건이네. 그러므로 같은 사건이니까 기소력에 반한다, 위반된다 이렇게 쓰면 아주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를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지금 피고 아니고 이제 피고 행정청이 의리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소송 계속 중에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지금 차단효가 발생한 거예요. 차단효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건 증거로서의 가치가 이미 상실된 거죠. 그래서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거예요.
비판적 관점에서 풀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행정소송을 잘하려면 결국 민사소송도 잘해야 되겠죠. 민사소송 열심히 하세요. 항상 행정소송 잘하려면 민사소송은 기본이에요. 민사소송을 잘해야 돼요. 저도 항상 민사소송 책을 항상 끼고 살고 있어요. 기본이에요. 자, 계속 3번. 위 확정 판결은 을을 유흥접객으로 고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거였는데 A는 갑이 청소는 병, 을과 병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건이죠. 그래서 이건 일단 기소력에 반하지 않는다. 기소력에 반하지 않다고 무조건 적법한 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위법 사유가 있으면 인용 위법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거 잊지 마시고. 자, 네 번째. 위 확정 판결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갑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해서 즉 비례원칙에 반한다. 너무 과하니까 깎아주면 되죠. 그래서 깎아서 영업허가 영업 정지 처분했다. 기소력에 반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가 보십시다. 작년 사시문제 554페이지. 엄청나게 좋은 문제, 재작년이죠. 2012년이니까. 자, 엄청나게 좋은 문제죠. 자, 이거는 그때 그 반응이 완전히 두 가지였어요. 아주 쉬웠다. 너무 어려웠다. 완전히 극으로 갈렸어요. 정말 쉽기도 하고 정말 어렵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쪽에 속할지 모르겠네요. 아주 쉬웠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지금 위에 본문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 그래서 거부당한 거죠. 그죠?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 그래서 거부당한 거다. 자, 거부 처분 있었는데 편의상 그냥 쉽게 A사를 할게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 그래서 거부당한 거예요, 지금. 그죠? 편의상 A사,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를 A사를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자, 3번 문제 읽어볼게요.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였다라는 갑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상황에 처하면 피고는 큰일 났죠. 그죠? 사실 처분 사유가 지금 굉장히 허약해졌어요. 인정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갑의 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 바꾸는 거죠. 무허가 주택이었기 때문에 특별분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분사를 변경했어요. 지금 A 사유에서 지금 B 사유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유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처분사를 변경하였고 여기가 이제 함정이죠. 변경하였고 그 말은 처추변을 허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처추변은 누가 결정해요? 법원이 결정하고 이건 피고가 그렇게 재심했을 뿐이에요. 여기가 이게 진짜 함정이죠. 처분사를 변경하였고 처추변을 할지 말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법원이. 피고가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 피고가 바꿨으니까 이거 법원이 이제 다시 심사해 봐야죠. 그래서 피고가 처분사를 바꿨고 법원이 심리해 본 결과 갑의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이 인정되었다. 또 두 번째 함정. 이게 처추변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니고 뭐예요 지금? 피고가 제시된 사유가 사실이네 까지만 확인한 거죠. 함정이 두 개나 지금 파여 있어요. 자, 인정되었다. 이 경우 결국 이거죠. 법원은 변경된 처분사를 근거로 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이게 처추변을 물어본 거죠. 자, 무슨 뉘앙스? 처추변이 허용되면 기각 판결 나온다. 잠시 그거를 지금 사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힌트가 있어요. 법원의 판결 확정, 무슨 판결인지 모르겠지만 판결 확정 후 토지주택공사가 무허가 주택임을 이유로 왜 재차 거부하죠? 왜 재차 거부하죠? 여기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취소 판결이 나왔으니까 아쉬운 마음에 요 거부 사유를 들고 다시 거부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 끝났네. 게임 끝났네. 자, 처추변을 지금 피고가 했지만 이거 법원이 허용했을까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취소 판결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두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죠. 요 두 사례도 마찬가지죠.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 거부 처분은 기본적 상하시관계 통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부 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기속력 위반이 없다. 이게 이 문제죠.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처치변과 기속력과 알고 있으면 이거는 보자마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썼을 거고, 처치변하고 기속력 관계가 어떤 건지 모른다면 이거는 그냥 백지죠. 그냥. 백지죠. 답 틀리면 빵점이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자, 그 얘기에서 거기 읽어보시면 그래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결국 한국토지특공사는 갑의 주택이 무허가 주택임으로 다시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하십시다.